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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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싶다. 굳이 말하고 싶다. 굿말의 수시로입니다. 지금은 마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군말의 구라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뚜벅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마을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는데요. 오늘 이어가지고 얘기해 보기로 하죠. 아,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네. 갈수록요. 더구나 오늘 우리가 연예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윤수일. 장생포. 이 윤수일 씨를 장생포라고 해도 되나요? 예, 장생포가 낳은 아이돌. 그렇죠. 뭐 그렇다고 양주이 낳은 아이돌이랑 말하고 이분이 장생포 마을 출신이세요?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대일에서 장생포 넘어가는 아. 이 꼴짝이죠. 꼴짝이에 옛날에는 뭐 허술한 학고방 뭐 좀 허름한 집에 좀 이분이 그 파란 눈이라고 해서 그 당시 나왔을 때 대단히 사람들한테 이국적인 마스크. 예. 네, 그러니까 맞나요?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 네. 국민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네. 윤수일을 아는 사람과 윤수일을 모르는 사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세대고. 네. 근데 윤수일을 모르는 세대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우리 윤수일 씨 대표적인 노래가 그 유명한 사랑만은 않겠어요. 아. 이 사랑만은 않겠어요는 저한테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일주일에 엽서를 5장씩 써래요. 그 누가? 뭐냐고 그러니까 네. 그때 뭐 이게 음악 프로그램에 네. 몇 주 연속 1등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계속 보냈어요. 선배들 와서 계속 보내라 해가지고. 윤수일을 밀어주기. 그렇죠. 야. 우리가 저기 격한 공헌을 했는데 예. 노래 내용은 사랑하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출신들은 사랑을 잘 못했답니다. 그 당시에. 엽서를 너무 열심히 보내가지고 야. 사랑할 우리-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진짜 그 노래 열심히 불렀는데. 엄청 열심히 불렀습니다. 팟빵에다가 열심히 하트를 날리라고 앞으로 이제 홍보할 건데 그거 비슷하네. 그죠? 어떤 윤수일 선배를 좀 얘기하려니까 좀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성공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짠하죠, 사실은. 어쩌면 우리 역사가 낳은 어떤 그런 불행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윤수일의 아버지는 그냥 뭐 흑인 혼혈이 아니고 백인이니까 아버님이 그 우리가 6.25 때 이제 미군 부대가 대일과 양쪽으로 들어왔어요. 군수물자로.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이제 미군이었군요. 예, 미군 공군 네. 파일럿이었어요.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전사를 했죠. 아. 전사를 해놓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어렵게 살다가 혼자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 아들을 호직에 올려야 되니까 네. 그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돼가지고 아. 이제 윤시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재혼할 때도 그 우리 윤수일 선배가 이제 그 재혼하는 남자의 친척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라고 이제 문전박대를 받아 그때도 그렇죠.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혼혈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뭐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괴롭힘을 어떤 좀 그런 당하죠. 네. 놀림 대상이 양키 뭐 고홈 이런 식으로 네. 해가 뭐 많이 놀림을 당한 것 일단 같습니다.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놀리는 게 그렇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네.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도 하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윤수 선배는 어떤 그런 고통을 잊으려고 이제 장생포 초등학교 그때 야구부 했습니다. 이 전국 대회 우승도 하고 장생포 국민학교 야구부는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유명했죠. 예. 그 제가 형님이 제가 2살 많은데 그 형님 전국 대회가 우승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마이크로 버스를 가지고 이게 프레이드를 했어요. 카프레이드를. 어디를 울산을? 야. 우리 양주 대일에서부터 얘가 쫙 이게 우리 동네 네. 양동 동네를. 장생포 일대를 야. 네. 마이크로 버스를 가지고 이제 어, 프레이드를 한 그런 기억도 마이크로버스라는 그러니까 말도 진짜 이 윤수일 씨가 그러니까 네. 가수가 되기 전에 야구 야구도 하고 그런 선수였네요. 곧 있기여서 네. 이제 학생고등학교가 이제 초기에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야구 선수를 했죠. 그럼 학성고 출신이셨나요? 예. 예. 그래 학생고 울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누가요? 윤수일. 예. 그래요? 예, 예. 야. 지역이 정말 나은 인물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요즘은 그 20대 20살 되기 전에도 다 가수로 데뷔하는데 그때는 그렇진 않았으니까 꽤 나이가 들어서 데뷔한 아니 건가요? 20대 중반에 데뷔를 예. 했죠. 77년에 나왔으니까 그 고등학교를 73년 졸업했으니까 한 25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도를 노래한 예. 한상의 섬은 윤수일 선생님이
본인이 그렇죠. 작사 작곡을 한. 아. 그리고 자기가 직접 어릴 때 본 그 죽도의 모습을 그대로 노랫말에 이제 그 내 고향 바닷가 вет단섬 하나 뽀얀 물 한 개 투명 바닷속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네. 시적이잖아요. 또 네. 굉장히 네. 또 소녀적 감성이 굉장히 모던하고 이 노래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고 우리는 뭐 사랑만 않겠어요나 아파트를 많이 부르지만은 네. 또 분위기 있을 때는 또 이런 노래도 이제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죽도를 모를 때는 그 가사가 사실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죽도를 알고 나서는 그렇죠. 아,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현하기는 환상의 있음이라 표현하잖아요. 저는 네. 이 말 환상이라는 말 자체가 네. 현실에서는 우리가 잘 볼 수 없잖아요. 지금은 네. 뭐 시내릴 때도 없고 네. 그냥 황량 거기 이제 그 정대 아, 조명탑도 있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또 환상 속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또 내가 내 옛날 추억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노래를 만들 때는 고향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네. 사라진 추억 속의 어떤 이야, 섬이 좀 의미 되었네요. 있는데요, 정말. 예. 그래서 어떤 가수의 노래라는 게 뭐 그냥 네. 뭐 인기보다도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네. 참 그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지금- 사랑만은 않겠어요도 마찬가지 자기가 예. 그렇게 어떤 이게 온갖 아. 어떤 당하다 마음 보니까 아픈데요. 그 사랑한 마음조차도 네. 그 사랑도 이 순간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지금 윤수일 네. 씨는 고향하고 좀 교류가 있어요. 교양학원은 지금 잘 전국적으로 이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지금도 보니까 올해도 10월 말에 보니까 부산에 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기부금 5천만 원을 부산 남구청에 기부를 해가 청소년 장학 사업에 쓰라고 네.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사 이제 대표이사를 또 네. 맡고 있으니까 울산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윤수일 씨하고도. 네. 또 울산에서 저는 그때 그 고등학교 때 엽서를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그 다음에 학교 방문했어요. 예. 네. 그래 정교생 운동장에 더 불러놓고 아. 네. 거기서 1시간 동안 공연을 한 거죠. 아. 고맙다고. 네. 그리고 그 당시 돈은 제 기억에는 뭐 1,000만, 2천만 원이니까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구라한님은 직접 같이 학교를 다니신 게 아니라 한참 선배네요. 한참 선배죠. 네. 제보다는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시네. 연식이 좀 됐어요. 그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 그러면 이어서 그런 윤수일 씨 아버지가 미군이었다고 했잖아요. 미군이 왜 이 장생포 마을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얘기하는 게 좀 궁금한데요. 예, 예.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갑자기 6.25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뭐 막 물밑에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 네. 군수 물자를 이제 보급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찾다 보니까 이제 울산항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지금 울산항 부두가 된 대일 양쪽과 대일 사이에 좀 깊은 이제 움푹 패인 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항은 일본인들이 이제 자기 한참- 물자를 가져오려고 축항을 한 땅을 판 그런 일제 항. 말기에 예, 한창 축항 공사를 했던 곳이 예, 거기군요. 그곳입니다. 예.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군의 항만 군수기지 사령부가 이제 거기 아. 만들어졌어요. 거기 이제 대일에 만들게 됩니다. 예. 대일에 만들게 되면서 야, 거기 대단한 소위 말하는 역사의 장소네요, 정말. 그 미군 LST라 그러죠. 수륙 네. 이 양용 함 네, 네. 바로 들어오는 그거 거. 보셨어요? 저는 봤죠. 저도 진짜요? 아니 그 들어오면 그 수륙 양용 함을 봤다는 거죠. 네. 그때는 제가 없죠. 그렇죠, 없죠. 육조 때인데. 네, 죄송합니다. 어떻든 들어오게 되니까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 네. 대일의 일부 이제 주둔하게 되고 대일은 네. 주로 이제 요즘 말 3비 네. 제3비료 한국비료 그 네. 부분에 이제 공군이 많이 들 공군 사령 네, 네. 비슷하게 있었고 우리 네. 마을에는 이제 육군들이 네. 그 고개만당 아까 야. 애수사냥 그곳에 네. 처음에 이제 천막 텐트로 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왔죠. 아. 그 미군이 많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네. 그 미군 부대에 이제 옷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빨래. 빨래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이제 네. 돈을 이제 벌어오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기억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들어와서 한 2달치 안 지나가지고 6월달에 6.25 났는데 네. 8월달에 이제 그때 이제 막 이게 군술자가 들어오면서 포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포탄을 옮기는 과정에서 네. 폭발이 났습니다. 어. 어마어마한 폭발이 나가지고 뭐 철로가 여기까지 휘어지고 아. 거기서 한 1.5km 떨어진 집이 막 흔들려 가지고 거의 반파되는 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전부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 전쟁 중이니까.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디 갔냐? 방어진을 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방어지가 약간 양주 아, 피난을 해서 피난을 방어진 가는데 방어진으로. 나룻배밖에 없잖아요. 네. 그 나룻배가 완전히 막 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아. 근데 이모 씨라고 이 나룻배 네. 한 사람 그때 제일 떼돌을 본 거예요. 전쟁 특수. 전쟁 특수를 나룻배. 누린 네. 그런 케이스로서 야, 일단 나룻배가 전쟁 특수라니 진짜. 예, 예. 어. 그래서 그때 그 폭발 사고 때문에 이제 양중 마을 사람들은 방어진으로 가고 양쪽 장생포 다 이제 다 갈 수 있는 방어진으로? 사람은 다 일단 장생 아. 그 방어진으로 거기를 이제 다 피난을 비웠네요, 간. 그죠?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큰 어떤 그런 그러면 사건이라 가지고 그 구라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님도 피난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갔답니다. 왜요? 이분들의 특징은 무조건 죽더라 여기 죽는다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리니까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전쟁보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한국 정부였네. 전쟁 때도 피난을 안 갔는데. 네. 그 어떻든 이게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이제 소위 말 하우스보이 양공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든 네. 뭐 하우스보이는 우리 그 두복초님 잘 아실 건데 뭐 학생 여관에. 여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미군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네. 죽을 해야 되는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음. 그것이 있지만은 좀 이제 하이클래스 사람들은 이제 학생관 통째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미군의 그 기지는 이제 이 양죽하고 대일 쪽에 있었는데 미군의 이른바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남동에 있는 학성여관에 머물렀다. 통째로 다 빌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뭐 거리가 제일 큰 상당히 떨어져 곳이었으니까. 있는데요. 그래도 뭐 차가 있으니까 아, 차가 이분들은 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절 지장에 그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없으니까. 여기가 전장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실제로 네네. 그런 곳은 아니니까 학성여관을 거점으로 이제 미군들이 있으면서 그럼 하우스보이들은 학성여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했겠네요. 그리고 학생여관이 많았고 예. 장생포도 많았는데 예. 학생여관에 이제 이 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의 네. 뭐 14, 15, 엿돌애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이제 집안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뭐 우리 대일이나 장생포에도 하우스보이 하는 유명한 한 분 있습니다. 김모 씨라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하우스보이 들어가지고 초등 졸업하고 이제 너무 가게가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일을 해야 돼. 일을 못 하니까 누구 추천을 통해서 이제 하우스보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미군이 전쟁 네. 끝나고 네.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아,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지고 갔다는 건 양자? 양자 형식으로 들어갔죠. 네, 입양을 네. 한 입양. 케이스죠. 네. 해가 미국에서 성장해가지고 네. 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집에 그렇죠, 미국으로 간 거죠. 그 당시에는 많이 그랬죠. 지금 네. 뭐 들리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아. 모든 가족들이. 성공한 하우스보이? 성공한 하우스보이죠 사실. 네. 왜냐하면 그때 뭐 하우스보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 양공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사실은 집안 생계를 다 책임지는 네. 그런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좀 우리 아픈 역사지만은 그나마 그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하우스보이는 굉장히 부러웠다 그래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근데 많이 양공주는 벌니까. 부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미군과 양공이 같이 가면 미군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네. 사람들이 양공주에 돌을 던지고 뭐 네. 미군에 붙어 다닌다고 이렇게 해서 욕을 많이 들었다는 네. 또 욕을 많이 했다는 그런 뭐 저도 어릴 때 이제 네. 그런 모습 같이 가는 모습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저 따라다니면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원달러 기부미가. 네.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아 그냥 따라 한 기부미 거죠. 뭐 초콜릿. 초등학교 1학년인가 뭐 그때 안 될 때 네. 모르니까 뭐 무정하면 뭔가 사탕이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친구들은 막 이제 여자에게 돌을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을 아 새도 돌을 보기도 했습니다. 던졌어요? 돌을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고라님이 어릴 때도 봤다 그러면 미군 부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우리 얘긴데요. 동네는 거의 50년대 말이 없었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양쪽은. 제가 어릴 때 말한 60년대 후반 일을 하더라도 많이 다녔는데 그 대일 쪽에는 특히 미군 부대가 계속 있었어요. 좀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러니까 60년대 말까지도 미군 미군 부대가 봤죠, 저희들은. 있었으니까. 예, 예. 아 그것도 저는 울산 역사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도 이 미군 부대 주둔에 대해서는 예. 별로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음.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미군 부대라는 게 이런 하우스보이나 양공주나 이런 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또 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조금 옮겨보면요. 그 장생포 그러니까 양죽에서 피난을 방어진으로 나룻배를 타고 예. 가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울산대교가 생겼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울산 역사에서 굉장히 교통사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제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그게 배를 이용해야 되니까 교류가 있으면서도 또 제한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릴 때 나룻배 많이 보셨어요? 예, 예. 뭐 미군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심각해진 것 같은데 아픈 역사에만 어떻든 사실은 심각한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게 옛날에는 이 뭐 교통망이 방어진에서 장시호가 올라 그러면 그때 울산 다리를 건너서 와야 돼. 어마어마 울산 다리라는 게 성남동에 있는 예, 예. 울산교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네? 일제 성남동 시대 때만.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갔다고요? 그렇죠. 지금 그 성남동에 있는 네. 울산교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울산교고 네. 지금 방어진하고 장생포를 연결하는 새로 생긴 다리는 네네. 울산대교거든요. 대교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쪽
태화강을 육로로 건너려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다리가 울산대교였던 거예요. 그럼 완전히 돌아서 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룻배가 그렇죠. 굉장히 활성화된 거죠. 아, 그렇죠. 나룻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양쪽 마을에서 이제 두 군데를 갔는데 네. 우리가 지금 영남화력발전소에 있는 자부랑 중자부남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승내마을 연포 현대자동차 연포. 쪽이죠. 네네. 그쪽으로 가는 나루트가 굉장히 컸어요. 음. 그 안에 있고 우리 또 양주 그 선착장에서 바로 숙밭 예전 마을 네, 한 네. 두 군데가 있었죠. 네. 두 군데 지금도 있었는데 예전 나루라고 하지 않 예전 부두. 지금 예전보다 예전부두라고 옛날에 저희도 하죠. 숙밭이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수개짜리 쓰니까. 네. 그렇죠. 쓰게. 근데 어쨌든 그 이모 씨가 이제 그 자부람에서 이제 승내마을까지 배를 운영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당시 잘 돼가지고 네. 이 모씨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친한 사람들이 생기고 또 혼사길이 열린 거죠. 다시 말하면 방어진 쪽하고 동부 쪽하고 이제 장생부 쪽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되니까. 네. 근데 이모 씨의 이 사람의 딸내미가 굉장히 좀 예쁘고 성실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내에서 이제 포목점을 배 네. 포목점을 하던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이 드니까 이 네. 그 배사고의 딸내미가 자기 생지를 소개시킨 거예요. 네. 그 생지 최모 씨는 울산에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생질이 누구죠? 조카예요, 조카. 조카. 근데 이분이 울산 뭐 그 시의회 부의장까지 하고 굉장히 네. 유명한 분인데 어떤 그런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아, 장생포와 방어진이 연결된 네. 것이죠. 네. 그거는 그 연포 성내마을하고 연결됐다. 배가 이제 배가 그렇게 왔다 갔다. 연결된 근데 거예요. 제가 나룻배가 듣기로는- 그때가 처음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저 꽤 오래됐죠, 그래. 그거는 뭐 그렇죠? 조선 시대부터 네. 있었죠. 그러니까 교류가 한 거의 뭐 이 동네와 네. 저 동네 교류는 굉장히 빈번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나룻배를 통해서 빈번하게. 근데 그게 제가 네. 듣기로는 네. 장생포에는 농지가 부족해가지고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어업은 많이 그러네요. 하지만 맞네요. 반면에 네. 방어진도 뭐 쌀 같은 거는 많이 나지 않지만 고구마가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났다 맞습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고구마하고 그걸 이제 교환했다고. 그 채소류들이 네. 주로 많이 건너오고 여기는 이제 어장이 풍부하니까 또 음. 어죽 자원들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그걸 가져가. 교류했겠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고구마가 많이 오고 또 땔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 중요한 거는 넘어간 저 거였죠. 장생부 이쪽은 산이 얕막하고 하니까 이게 네. 사람은 또 많이 살고 있는데 땔감이 없어요. 땔감이 없으니까 대부분 한 뭐 수시로 때가 없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연포산이라고 하죠. 이제 숙박 건너고 해가지고 연포산에 가서 전부 다 땔감을 해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저희들 어릴 때는 그 연포산에 가가지고 이제 토끼몰이 네. 또 하기도 하고 네. 그 토끼를 좀 많이 잡아왔습니다. 뭐 그런 놀이부터 해가 또 때로는 뭐 어머니 따라가서 이제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제 숙밭으로 바로 가는 데는 이분은 김보 씨가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이제 먹보예요. 먹보 기가 먹은 먹보인데 먹보. 이 먹보가 배의 방향키 있잖아요. 네. 키를 엄청 잘 다뤘어요. 그래 이제 물살이 굉장히 세면 네. 가로질러가지고 휙 회전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이제 보기 좋으니까 어른들이 키의 달인이다 이런 별명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거 보려고 그 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헤엄쳐가지고 그 배 뒤를 따라가기도 에? 숙박까지 아니 그렇게. 잠깐만요. 선생님도 혹시 헤엄쳐서 헤엄쳐서 갔죠. 그 배 따라서요? 따라서 우리가 놀라 그러면 네. 우리 여기는 이제 소위 모래밭이 별로 없어요. 우리 네. 동네는 네. 한 해봐야 한 5m도 안 되는데 네. 숙밭 거기 가면 모래밭이 거의 뭐 한 음. 몇 킬로 펼쳐져 있어요. 또 폭도 한 100m 되고 하니까 아니 나룻배를 건너는 거리를 배를 따라서 그 돈- 헤엄을 쳤다는 배삭을 줘야 거- 되잖아요. 배삭을 줘야 되니까 그 우리 그때는 팬티 독간에 반바지를 하나 해가 반바지 네. 고무줄 해서 머리에 딱 머리에 끼워요. 있고 이 가지고 헤엄쳐가 건너가가 날려. 놀다가 그때 팬티 안 입고 그냥 꼬치 내놓고 그냥 놀아요. 놀다가 그래 뭐 옷 말려가 올 때는 또 머리에 고무줄 내가 해가지고 네. 또 와 동네로 오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 가서 놀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뭐 나룻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아, 굉장히 그때 뭐 근데 많았습니다. 그 지금 아, 말씀하시는 재밌네. 거 보면 양쪽이나 대일은 이제 전쟁 때 미군 기지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장생포는 사실은 뭐 러시아 포경선도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던 데잖아요. 양쪽 마을에도 일본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뭐 얘기 들은 잠깐 얘기지만 그 장생포도 나룻배에서 장생포는 돈이 많잖아요. 거기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통통배라 해가지고 아, 발동선. 아, 사람이 젖지 않고 선생님 그렇죠. 어리실 때 네. 어릴 때 때 그러니까 장채모 시장에서 대구머리다 해가 지금 저 해양조선하고 미포조선 그 사이 아, 그쪽으로 아. 이제 왕복한 아, 음. 그런 통통배. 돈도 비싸고 하니까 일반 사람 잘 타지 못했죠. 아, 아, 그럼 나룻배 장생포에서는 통통배가 다니고 예, 예. 네. 그 양쪽에서는 나룻배가 나룻배가 다니고. 파워 핸들하고 파워 핸드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애들은 그냥 헤엄쳐서 건너고 돈 안 내고. 여름에 놀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놀았습니다. 그 그리- 일본인 제가 여쭤봤는데
그 장생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산 굉장히 많이 네.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언덕 하나 산 하나 넘어 양쪽 마을에는 일본인은 거의 없었는데 우리도 이제 세 분이 살았다 그래요. 세 분이 살았는데 한 분이 양쪽 마을에 예, 세 예. 분의 일본. 한 분은 이제 마수무라라고 이분은 이제 면석이에요. 면에 아.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친절하게 잘해준 거예요. 너무 잘해주고 모든 이제 대소사를 다 챙겨주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신망이 일본인이면 반감이 아니고 신망이 굉장히 네네. 두터웠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가시면 이분 바로 이 마수무라 살았던 집이 바로 우리 뒷집이에요. 아까 그 우리 김씨 집인데. 집 아니에요? 김 선생님 집? 뭐 또 다른 뒷집이야? 아까 우리- 통일주체국민회의도 뒷집에 살았잖아요. 통일의 뒷집 바로 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네. 마수무라 살다가 네. 해방이 네. 됐잖아요. 네. 그 집을 김모 씨가 아. 일본인 주택을 예. 이른바 적산 그리고 그 같은 적산 가구나. 주택인데 제가 할 때 이제 네. 판자 집인데 큰 콜타르를 네. 칠하고 뭐 애가 굉장히 품위가 있는 집이에요. 네. 품위 집이고 그분 집에 이제 아들님이 딸님이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 많지만 딸님이 엄청 예뻤어요. 마스무라 집에 마수무라 집 이 뒤에 받은 그 뒷모습. 뒤에 아. 통일주체국민회 마수무라 씨는 이제 일본을 가고 맞고. 그 네. 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나하고 나이 차이 좀 났습니다. 나는 그런데도 뭐 눈에 총기가 총총하시네 그 생각만 하는 거. 그 제가 굉장히 좀 이게 예쁜 옷을 입었을 거고 그렇죠. 피부색도 하였을 아. 거고. 아니 그 집은 뭔가 범접하지 못할 정도 와. 뭔가 이게 권위가 있는 있구나. 그 아들내미가 또 영화 배우에 도전했어요. 오. 연수 배우 도전해가지고 70 초반에 네. 돈을 엄청 쏟아붓어요. 아. 근데 뭐 몇 편 찍기는 찍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말아먹었다는 소문이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수무라는 사람이 이제 가고 말해서 인제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조맥이라는 일본 누구요? 조맥이라고 조맥이? 조맥이가 일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왼손이 조막손이다 이거 조막손인데 아. 근데 이분은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잘 안 되고 산 언덕 밑에 집을 지어놓고 혼자 사는 거예요. 가족들 혼자 사는데 이분이 이순신을 굉장히 무서워했답니다. 무서워요. 이순신은 뭐예요? 네. 이순신이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앞에 가고 있으면 마을 사람 뒤에 가서 이순신 딱 그러면 놀래가 도망을 간대요. 놀래가 도망갔는데 아니라 좀- 이순신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네. 바다에 나가면 이순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 이분이 조막손이. 이분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장천포 그다음에 양육이나 방어진 앞바다에 가서 뭘 잡았냐 그러면 물범을 잡아 물범 물범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팔았어. 아. 생계를 유지하는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범이라는 게 바다 사자, 바다 사자예요. 강치라고 하는 그런 예, 예,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걸 해가지고 네, 생계를 한 분이 더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분은 이제 이름 없는데 이제 동네에서 구멍 가게 저희 아. 빨리 끝내라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든 이제 마수무라가 아까 알고 그 조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춘실 어른 옆에 이제 산이 아, 있었고. 이춘실 어른 옆에. 예. 예. 집 그 산 그 네. 옆에 이제 하나 좀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가장골이라고 해서 가장골 가장 춘슬이 어른 산하고 그다음 동산 그 꼴짝이 지금 이 고래 문화마을 옆에 이제 네. 새끼 굉장히 그때 꼴짝이 깊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가장골이 하는데 가장골이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일제시대 그때까지도 사람이 죽으면 아. 시체를 나무에서 말렸답니다. 아, 가묘를 하는. 예, 예. 그래가지고 음. 그때는 마을 어른들 그쪽으로 무서워서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니 진짜 울산에 그런 예, 풍습이 저도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어르신들 그런 그거는 말씀하고 네. 울산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길에 가면 시체 같은 게 가묘로 나무 같은 데 걸려 있거나 예. 그게 걸려 특히 있거나. 뭐 병에 걸려서 죽거나 네, 네. 아기가 죽거나 하면은 그렇게 네. 가묘를 가자 했다가 네. 널어놨다가 매장하거나 하는 게 흔히 아, 있었던 그랬구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양주기가 좀 들을만 합니까? 네, 진짜 재밌는데요. 이제 네. 저희가 어쨌든 그 양죽 마을 얘기를 3회째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양죽을 포함해서 또 장생포 주변 마을을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약간 이동해서 다음번에는 다른 마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좀 넘어가면 좀 이야기가 또 많이 되는 게 요즘 뭐 우리 울산 처용 문화재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처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네. 왜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가?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개운포, 네. 그다음 외양강, 네네. 뭐 그렇죠. 망예사, 처용리 아, 네. 이런 기대됩니다.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그 네. 마을도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처용하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처용이 지금 와서 물론 저는 좀 포대접 받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여러 가지로 뭐 그 네. 본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 굳이 말하고 싶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예, 저도 굳이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기대를 가지고 마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음번에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